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좀 이상한 문제인데 원래 평가원은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게 만들잖아. 근데 이 자료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쓸모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페이지 27페이지 25번은 이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 평가원의 웬만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의 수 따지는 거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원형 문제인데, 자 보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강암 A, B하고 쉘 C의 분포라 그랬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표에 나타난이란 말이야. 지표에 나타나는 말이 있고 여기에 동서남북 동그라미 쳐보자. 그럼 이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요거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의 암석의 생성 순서를 보려면은 이렇게 단면을 봐야 되잖아. 근데 이건 단면이 아니고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여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 화성암 A가 있지. 화성암 A가 여기까지 있는 거. 그럼 화성암 B가 있지. 화성암 B가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퇴적암 C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 A, B, C는 어떤 순서로 형성이 됐는지 이 그림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좀 이상한 문제인데 원래 평가원은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게 만들잖아. 근데 이 자료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쓸모가 없는 자료, 없는 그림. 그럼 이제 우리는 암석의 나이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들도 이것만 가지고는 암석의 나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암석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순서를 문제 발문에 따라 줬어요. 그래서 나는 화강암 A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 X하고 Y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 X하고 Y를. 즉 화강암 A하고 B에 X하고 Y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안 준 거야. 다만 밑줄 쳐보자. 화강암 A는 B를 관입하고 있지. 화강암끼리도 관입이 돼요. 근데 A가 B를 관입을 했다는 얘기는 A가 먼저 생긴 거야? 나중에 생긴 거야? A가 나중에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화강암 B가 형성이 되고 나서 B를 A가 관입을 한 거야. 그럼 A하고 B의 접촉 부위에는 당연히 변성의 흔적이 있는데 A에 의해서 B가 이렇게 변성이 됐을 거야. 위에서 내려다본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자, 근데 B하고 C는 B하고 C는 부정합이래. 근데 B는 화강암이고 C는 퇴적암이잖아. 근데 화강암과 퇴적암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일종의 난정합이야. 여기서 이제 부정합하고 관입 가지고 화강암하고 퇴적암이 순서 결정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강암하고 퇴적암이 만약에 관입 관계라고 문제 나와 있잖아. 그럼 화강암이 무조건 퇴적암보다 나중에 형성이 돼야 돼. 근데 화강암 B하고 퇴적암 C가 부정합 관계가 되려면은 무조건 화강암 B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부정합의 형성 과정이 있고 그리고 퇴적암 C가 퇴적이 돼야 돼. 퇴적암이 먼저 형성되고 나중에 화강암이 형성되는 부정합은 없어요. 퇴적암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화강암이 형성되는 건 이런 걸 우리가 관입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단면에다 그리려면은 화강암 B하고 C는 부정합 관계가 되지. 그럼 B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요. B의 덩어리가 이렇게 기저감으로 C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위에 C가 이렇게 퇴적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또 되게 묘한 게 그 전까지는 암석이 뭐 몇 개든지 간에 암석의 순서는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주거든 보통. 근데 얘는 그러니까 A보다 B가 먼저 형성이 되고 C보다 B가 먼저 형성이 됐지. 그러면은 셋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건 누구야? B가 나이가 제일 많긴 한데 A하고 C 중에 누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이 안 돼요. A, C의 순서는 결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X하고 Y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읽기 위해서 50% 하면 읽자. X의 반감기 5천만 년, Y의 반감기 읽자.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지. 그치? 근데 지금 이 화성암 A하고 B에는 누가 X가 들어있고 누가 Y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어. 다만 A하고 B 중에 나이는 누가 더 많아? B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근데 A,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20%하고 50% 중에 하나라고 돼 있지. 근데 이 문제는 그나마 X하고 Y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안 줬지만 20%하고 50%는 줬어요. 근데 이 다다음 연도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문제로 얘기해 볼게. 화성암 A하고 B에는 X, Y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처음량의 20%와 50%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X, Y도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횟수도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이럴 때 무조건 선생님 표로 해석하라 그랬어. 기억나? 그래서 밑에 표로 정리해 놓은 거 별표 쳐보세요. 표로 해석을 할 때 좀 복잡한 경우라도 무조건 이거 아예 쌤이 수업 시간에 순서로 정해드렸어. 만약에 가로하고 세로가 있으면 무조건 세로 쪽에다가는 화성암을 쓰고 가로 쪽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는 거야.
쓸 때도. 그리고 이제 화성함 A하고 B가 있으면은 A하고 B를 쓰시고 그리고 화성함에다가는 정보를 쓰는데 여기에다 정보는 반감기 횟수의 정보야. 화성함은. 그래서 A에는 20%가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지. 그럼 20%면은 반감기 몇 번하고 몇 번 사이야? 2번하고 3번 사이? 20% 50% 맞죠? 그 다음 B는 50%니까 딱 반감기 한 번이야. 맞냐? 그리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X하고 Y가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에다가는 반감기의 정보를 쓰는 거야. 반감기의 정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나이를 그냥 다 쓰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자, A에 만약 X가 들어있다. 1억에서 1억 5천만 년. 4억에서 6억 년. B는 요게 5천만 년. 요게 2억 년이야. 근데 A하고 B에는 X하고 Y 하나씩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크로스로만 되는 거야. 그러면서 A하고 B 중에 누가 나이가 많아야 돼? B가 나이가 많아야 되면은 될 수 있는 조합은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A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X가 포함되어 있고 이 절대 연령은 1억에서 1억 5천만 년 중생대 형성된 거야. B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Y가 포함되어 있고 2억 년이니까 얘도 중생대 형성된 거야.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A하고 B 중에 20%하고 50% 중에 하나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보고 뒤집어서 이거 한번 해보면 되는 거거든.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봐. 안 하잖아? 그럼 요거 위아래만 바꾸면 돼. 나이는 어차피. 알겠어? 그러니까 표 2번만 그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 정도는 해보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은 일단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은 그림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별도로 암석의 순서를 판단하는 조건을 주니까 그걸로 암석의 순서를 결정하시고 경우의 수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자료를 해석을 하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층의 나이 분포하고 지층의 단면을 준 건데 요 두 개는 우리가 이제 개념 시간에 한번 해봤으니까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 좀 추가해 볼게요.